분권, 공익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강론에. 결국 이 중앙집권제의 조선에선 지방관의 임기가 아까 현령, 현감은 5, 6년, 감사는 1년이라고 했죠. 어떤 감사는 2년, 한두 달 후에 가시고 또 한두 달 전에 돌아오세요. 실제 현재는 절반밖에 안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행정이 힘들었다. 나라와 백성의 다수의 공익보다는 특정 계파의 살이나 명분과 자존심이 우선된다. 패전 계획안이 제안되면 명분과 법, 규정, 중국의 고사, 고호까지 동하면서 폐기 가능하게 바빴다. 공익이 기대되지만 제때 시행되지 못한 제도 정책 뒤에는 기득권층의 인물이 있다. 아까 말하면 노비제와 서울 자대제 폐지, 순종 철종대 천주교 영인과 개국을 통한 서구문명 도입, 유학의 교조적 이념이 경주마의 눈 가리개처럼 작용해서 리더의 지배층의 시야를 막았다. 우리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하면 이제 동양 철학이죠. 그렇죠? 오늘 유학을 공부하는 분들 정말 적어요. 동양 철학 공부하신 분 중에 극히 일부가 이제 오늘 유학을 공부하시는데, 우주학이라고도 그러죠. 우주학문이라고도 하는 게 유학인데, 결국 우주학문이라고 하는 이른바 조선시대 우리 사대부들이 공부했던 그 유학이 어떻게 말하면 세계를 바라보고 이웃나라를 바라보고 이 아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걸 가로막았던 것 같아요. 경주마의 눈가림을 가는 경주말들이, 우리 인간은 시야가 180도라고 하는데 말은 아마 270도라는 것 같아요. 말이 다릴 때 좀 시야 산만한 말들은 이렇게 앞으로만 이렇게 씌웁니다. 눈 주변, 이건 이제 눈가리개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 양반들의 유학이라고 하는 게 양반층을 하여금 중국과 이 유학만 바라보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아까 한번 나왔던 무르마치 막부의 시카고 요시미츠, 태종한테 손을 내밀어서 국교를 트자 한 사람이죠. 태종 조공관계를 500년 만에 복원하고 일본 무역 특권을 얻어내서 서민성을 안정시켰습니다. 아까 말하면 명나라에 영락통보요? 이런 동종 같은 거 막 수입하는 거죠. 에도시대 막부 도쿠가와 요시무네라는 사람은 기독교 서적의 금서를 윤활, 서양 서적, 과학 서적, 의학 서적 1700년대 중후반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1774년에 해체신서라고 하는 독일의 쿨무스라고 하는 의학자가 쓴 인체 해부서가 일본말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인체가 다 번역된 게, 우리 그저 이전까지는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이 일본에 수백 년간 베스트셀러였어요. 해체신서가 나오고 일본에 확대되면서는 동의보감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동의보감이 거짓말이거든요. 동의보감의 인체 내부하고 그 해체신서에 나와 있는 인체 내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동의보감 5장 6부잖아요. 5장 6부 없거든요. 그렇죠? 6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허부준 선생과 동의보감이 졸지에 일본에서는 과소평가됩니다. 그 이전에는 에도막부가 조선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막 찍어가지고 각 지역에 퍼뜨려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하라고 고문까지 내보냈었어요. 그 1700년대 중후반을 넘기면서 그런 흐름이 싹 가집니다. 네. 그때부터 사실 1774년에 그 해체신서 간행이 일본과 한반도, 우리 조선의 제반 학문의 격차를 쫙 갖게 하는, 네, 계기가 지금으로부터 240년 가까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때 이미 1720년대 서양 금서를 천주교만 안 되고 서양의 서적 정보는 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본 지도자가. 근데 우리는 어림도 없죠. 그때가 영조 초기 때 아니에요. 영조 때 어떻게 천주교, 서양 서적 들어온 거 어림도 없죠. 네. 분권제 일본에선 각 지역 번주가 비공식적으로 대외 무역을 하고 서구 배우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한자 학자와 전문가들이 후원하고 양성해서 공익축에 나섰다. 네, 여기까지 7개 꼭지가 한일 간의 격차를 왜 그런 격차가 벌어졌나 하는 7개 꼭지,
리더층의 세계관을 필두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면 왜 이러한 격차가 장기 방치됐을까? 그렇죠. 세종, 태종 이후의 지도자들은 왜 그러한 문제점에 깨닫지 못했을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개혁이 없었다. 개혁이 없었던 그 배경은 또 따지고 보면 리더층의 세계관이 편협하거나 닫혀있었다. 결국은 우리가 태종과 세종을 넘어서는 왕이 그 이후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영조, 종조를 대왕을 붙이시는 분도 있죠. 영조, 종조 때, 그때 부흥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국사학자들은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우리 국사, 제가 볼 때는 미화 차원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전보다, 그 후보다 낫긴 하지만 상당히 미화된 내용이고,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국력격차가 줄어들어야죠.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봤듯이 영조, 종조 80년 그 사이에 국력격차 쫙 확대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수 지배층의 통치체제 안정을 위해서 우민화 정책, 소수 양반들, 우리만 알고 아래 것들은 글자를 더듬어갈 필요도 없고 결국 우민화 정책이에요. 나를 다스리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왕조는 500년이나 지속됐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얘기하지만 조선왕조 500년의 전통의 배경이 어떻게 보면 우민화 정책이 있었던 거죠. 다 우민화했던 거죠. 교육, 기초교육 안 시킨 거죠. 근데 일본 에도 막부는 그 시기에 동네 웬만한 학교는 우리로 말하면 서당 다 다녔습니다. 우리는 서당 다닌 사람 소수였죠. 그 일본의 어린애들 다 가나, 히라가나 다 알았죠. 우리 훈민정은 5%, 10%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훈민정은 조선시대 내내 가르치질 않았어요.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선생님도 없었어요. 양반들이 가르치려 해야 되는데 양반들이 틀어먹는데 누가 가르칩니까? 식산흥업이란 것이 없었다. 약한 위기의식과 지적 호기심으로 서구 열강과 일본의 침략 위협이 가시아 시청까지도 지배층은 신지식과 정보에 든 까막눈이었다. 배경에는 무역 인적 교류의 엄격한 제한과 서강문 서적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1876년 강화도 제약을 체결할 때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영어, 독어, 프랑스어를 아는 사람이 조선의 관료와 지식인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청나라 도움받아서 그 서양 사람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말과 중국말만 아는 사람이에요. 통역관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1876년에 일본에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독어 아는 사람 다 1000명은 넘었어요. 6.1주의가 1885년 미국을 갔다 와서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잖아요. 우리나라에 6.1주의에 미국 갔다 오면 1885년. 그렇죠? 1885년 되면 이미 일본 사람으로 서구에 견문을 갔다 온 사람은 1000명이 넘어요. 2000명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경력차가 벌어져. 왕과 주변 유력자들이 도덕성과 책임감이 약해서 계획에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즈 오브레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 노블리스 오블리즈셨습니다. 세종대왕이 검소한 식사를 하셨다. 그런 걸 보셨습니까? 전 못 본 것 같아요. 세종대왕과 비슷한 시대 일본의 지도자들은요, 반찬이 몇 개 안 됩니다. 장군 식사도요, 반찬이 10가지가 될까 말까. 몇 가지 안 돼요. 우리 임금님의 진수성찬과 비교가 안 된다. 일본의 최고 지도자의 아침, 저녁 식단이라는 것이 아주 검소합니다. 작업을 선도에서 지어서 계획을 세우는 놈. 우리는 뭐 대동법, 균역법 이런 게 있지만 역사에 나오는 분들은 뭐 김유기다 이런 분들이 뭐 제안을 했다. 허적에 제안을 했다. 제안 단계지 그분이 대동법과 균역법 또는 화폐를 유통시키는데 일선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실무 책임자로서 5년, 10년 계획을 진두지휘를 못해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일본에는
한번 개혁을 하면 그 사람이 있는 동안 5년, 10년, 15년 계속해요. 그분이. 다 차원이 달라요. 요컨대 조선의 개혁과 변화를 제조직을 가로막는 굴레와 멍해가 이 석국근성. 그 다음에 허학으로 배일된 유학순상의 사조. 아세요? 저는 석국근성 근성. 석국근성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의 1988년 헌법 전문에도 자주 독립이란 말이 없는 게 저는 그것도 석국근성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정치한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못 쓰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잖아요. 물론 보수하신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은 건국이다. 건국이라고 되려면요, 건국 공신이 있어야 되고, 건국 유공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선왕조 건립, 건국, 고려, 건국 상황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할 때 그런 분,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활동하셨습니다만, 그 정도 건국자, 건국 유공자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독립하려면 건국의 유공자가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네. 물론 보수적인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자라고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학과 문서를, 유학과 문치를 배운다고 총칼로 배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먼저 선 내밀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고마라 도쿠가와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칼잡이 아니냐. 총칼로 집권한 친구가 우리를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게 너무 우쭐했어요. 그 사이에 일본은 우리와 격차를 평화시기에 엄청나게 이른바 상호업진을 나섰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일본이 그럼 우리가 이제 격차가 쭉 벌어지게 된 이제 벌어지는 격차가 아주 급격히 벌어진 격에는 지난 400년이죠. 1500년 후반부터 이제 지난 400년인데 그때 일본 측에서는 아까 말한 두 번 나온 요시카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이 사실 독립국 일본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500년 만에 중국의 머리를 숙였어요. 요때만 딱 숙였어요. 일본 안에서는 아시카가 요시미치라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받은 걸 외교적 수치로는 여겨요. 그렇죠. 수치로 여기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실속을 챙겼어요. 일본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지금의 교토에 있는 그 노건사, 금강사라고 알려진 거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 때 일본이 물산도 풍부해지고 문화도 창달됩니다. 농업 생산도 이 사람이 또 물레방아를 도입해가지고 일본의 농업 생산도도 높였어요. 그 다음에 분권과 공익추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지금부터 800년 전에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나라가 갑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중앙집권제입니다. 중앙의 왕이나 최고 집권자가 권력을 집중하죠. 지금의 대통령도 비슷하죠. 근데 일본은 800년 전부터 분권제입니다. 권력을 다 나눠갔습니다. 사무라이들이 권력 아까 갖는다 했는데 사무라이 안에서도 나눠가죠. 네. 사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지금부터 150년 전 1868년에 중앙집권제로 이제 명치유신을 갑니다만 77년 동안 중앙집권제 일본 제국이 유지되지만 결국 패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패망하고 미국 군정이 실시되면서 다시 분권제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지방자치제로.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의 정치체제는 에도 막부 260년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분권체제죠. 에도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지만 각 지역의 자치단체 장들과 의원들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래서 이 분권과 공익주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막부 장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이 사람이 지금부터는 일본의 그전에는 천황이라고 말해 일본 왕이 권력을 중심이었는데 이 사람 때부터 왕은 권위 주체만 되라. 지금부터 권력은 사무라이 장군이 내가 갖는다 라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호주 야스토키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이제 장군의 권력을 또 빼앗았어요. 어떻게 말하면 이원 정치인 거죠. 허수아비만 장군 세워놓고 실제는 그 밑에 집권이라는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호조라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데 이 사람이 호조 야스토키라는 사람이 아까 말하는 무사들의 규범, 어성패 식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렴한 지배층의 룰을 만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 하는 게 어떻게 말하면 좀 과장하면 일본은 800년 전부터 있었다. 이 사람이 사람인데 요시미치라는 사람이고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호조 야스토키라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부 얘기를 마감하고 나머지 조금 쉬었다가 후반부 30분에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또 반이라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